감사합니다. 모든 정보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살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젊은 미혼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시키는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관련된 질문도 드리고 이러한 조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낙태에 관한 문제라든지 입양에 대한 의문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미혼모에 관련된 정의를 묻고 싶습니다. 연소자와 그리고 성인 미혼모의 차이, 그리고 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연소자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 사이에 받는 수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수당이, 그리고 성인 미혼모의 같은 경우에 연소자 미혼모보다 더 적게 수당을 받는 것이 보이고 입양을 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90%의 입양 아동이 미혼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았는데 아동의 동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소자 미혼모가 있다고 가정하고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을 하게 될 경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학교 내 종교 부분 잠깐 짧은 거라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종교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거나 또는 소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는 지적이 2번 이상 있으셨습니다. 2009년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나 시설일지라도 아동의 종교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짧은 답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지금 얘기하신 연소자 미혼모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미혼모라는 용어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낙인을 찍게 되는 용어라 해서 저희가 쓰질 않고 사실은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성인인 비혼모와 연소자인 비혼모의 수당의 차이가 있는 점은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일반 한부모보다 추가적인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같았지만 청소년 한부모는 2중, 3중에 더 양육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2배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양육비 외에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월 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하는 그 시기에 발생 초기에도 위기를 지원하고 있고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자조 모임들을 네트워킹 해주고 있습니다.
미혼 모부자 지원 기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혼 모자 시설과 공동생활 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어떤 성도덕이라든가 어떤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회가 조금 인식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지는 않지만은 점차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인 상태에서 Excusez-moi, d'abord Madame Alasmar, s'il vous plaît.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이 학생들이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재학하던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이라든가 출산을 이유로 해서 학업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there any facility centers to rehabilitate? 미혼모들이 사회에 통합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에 제가 잠깐 보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매해 굉장히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분야입니다. 사실은 법과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문화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편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맨 앞에 단계에 정부가 주목한 것은 그 입양기관과 미혼모 시설이 동일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친엄마가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도리어 권고되어지는 게 입양으로 권고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 갖고 동일 법인이 미혼모 시설과 입양기관을 같이 할 수 없게 그렇게 법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금액만 단순하게 보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그 비혼모한테 추가적으로 더 주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혼모가 지금 최근에는 더 선호하면서 가는 게 한 5년 전만 해도 미혼모 시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그 복지 시설처럼 있는데 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룹홈을 저희들이 많이 권하고 있고 그룹홈은 건물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아이와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형태를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미혼모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직업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야 물론 제외되지만 다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동이나 엄마가 하는 모든 의료비 부분은 거의 커버가 되는 지금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형편은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정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그 뭐 낙태 관련 정부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타스크포스 팀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소년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미혼모 당사자 모임 대표를 지금 위원으로 포함을 해서 임명을 하고 가는데 그 연영은 저희들이 그 연역은 지금 한 3년쯤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혼모 단체 대표들이 정부 위원회나 타스크포스 팀에 들어오는 그거는 3년밖에 안 돼서 이 연역은 짧습니다만 굉장히 잘 의사 표현을 하고 있고 기존 제도에 대한 본인들의 충분한 의사 표현이 저희들이 그래도 그 반영이 되는 속도가 좀 나기 시작한 그런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통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나 또 관계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는 모자 시설과 Excusez-moi, j'aimerais juste qu'on ait une réponse.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이 낙태가 합법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아주 많은 이 낙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또 다른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보건 체계가 또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여성 아이들이 미혼모가 되고 또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낙태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낙태 부분에 대해서 그 허용 기준을 명시되어 있는 것은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 안에 있는 기본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조항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조항의 기본 골격은 엄마나 또는 태중에 있는 아이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법에 있는 내용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낙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점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나 또는 태아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 기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태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약 7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70% 수준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낙태로 인한 그 모성의 위해 정도를 많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실은 낙태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낙태가 모성에 미치는 건강상의 위해 부분만 영향을 준 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크지만 두 번째로는 그 실제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사전에 피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앱스토어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주는 거에도 피임에 대한 거, 개인의 생리적인 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들고 있는 셀룰라 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생리에 대한 모든 생체 리듬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좀 보편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낙태에 대해서 허용하는 기준이 5가지의 모성과 태아에 있는 건강상의 위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개인적인 어떤 태도나 생각의 변화가 오는 부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